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주말 동안에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잠깐 뉴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벨라루스로부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벨라루스가 외자 유치를 위해서 증권시장 투자펀드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방안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31년 1월까지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을 시킨다라고 했는데요. 벨라루스는 2018년 봄부터 시행된 디지털 경제 발전에 관한 법률로 암호화폐 사업의 문호를 개방을 했고,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기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세금 공제 등 여러가지 특혜를 주고 있는 벨라루스 정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SEC, 양아치들이 다시 한번 그레이스케일의 GBTC 상품을 비트코인 ETF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승인 결정을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ETF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과정 속에서 점유율 조작이나 부정, 그 외 유동성이나 투명성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뭔 개소리야, 지금까지 거래 잘만 해오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진지하게 터졌겠지 이 양반들아. 핑계도 말 같지 않은 핑계만 대고 있는데요. 마치 복사했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이죠.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인 테드 크루즈 의원이 지난 1월 달에 자신의 비트코인 구매 내역을 공개했는데 5만 달러어치를 매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저가 매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정치인들이 어디에 뭘 얼마나 투자하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한편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친암호화폐적인 주로 거듭나면서 많은 채굴업체들이 그쪽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데요. 텍사스에 다시 한번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일부 채굴장들이 채굴을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채굴장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이상기온 현상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남미 최대 부동산 회사인 라하우스가 콜롬비아에서 주택을 판매하면서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판매 대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소요된 가격은 2.45비트라고 하네요. 이어서 캘리포니아의 슈퍼푸드 체인인 에버바울이 그들이 보유한 모든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앞으로 스트라이크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힘입어가지고 스트리머들, 라이브 유튜버들도 포함이 되겠죠. 앞으로는 비트코인으로 후원금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워낙에 어리버리해가지고 라이브를 못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다음으로는 저번 주부터였었나요? 캐나다의 트럭 기사들과 시민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나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들은 고펀드라는 후원 모금 사이트를 이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권력에 타협을 하고만 고펀드미가 해당 모금 운동을 중지시켜버렸다라고 하네요. 그러자 사람들은 자유의 상징인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모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비트코인, 정말로 자랑스러운 비트코인이 아닌가.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들을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정말 간만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숏을 치고 있었던 이 숏 세력들의 뚝배기를 시원하게 까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숏에 과감하게 베팅하고 있었던 7만 3천여 명의 2억 7천만 달러가 숏 스퀴즈에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후문이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렉스 모스코브스키가 공유한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에 비트코인 비유동 물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비트코인을 사서 고이고이 쟁여놓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해주기를 비트코인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28,000달러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그래도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큰 그림상에서 아직까지 완전한 하락세의 전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당장 쭉 올라가기만 할까요? 아니죠. 그래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오른쪽 어깨를 그리기 위해서
이 데드캣 반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펼쳐주고 있기도 한데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다음 달에 있을 금리 인상 여파, 그리고 이번 달 주중에 나오게 될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보셔야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적인 분석으로 봐서는 비트코인에게 지금 현재 있어서 중요한 구간들 같은 경우는 39,600달러에서 42,000달러, 45,000에서 52,000달러, 그리고 53,000달러 등등이 있는데, 일단 42,000달러까지 위로 올라가게 돼서 안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스캇 멜커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에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반등은 찐 반등인가 가짜 반등인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분위기가 좋은 만큼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나스닥 닷컴 버블과 비트코인의 상승을 비교하는 차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막 비트코인은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대로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다음 차트는 블레이크라는 분석가가 공유를 해준 비트코인과 테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 이 점유율 비교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테더의 점유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해당 금액이 어디론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테더 점유율이 상단 저항을 받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만약에 테더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이번에 지속적인 상승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죽 끓듯이 변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이전 고점으로부터 40% 하락한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약간 오르니까 사람들이 벌써부터 슈퍼 떡상 갈 것처럼 희망의 꽃을 피워가고 있는데요. 저도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하락세가 마무리됐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장기적 우상향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지는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몇 개가 있는데, 자, 테디라는 분석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3,000달러 저항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다. 여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쭉 미끄러져 버리는 것. 그래서 2,800달러대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서 반등하는지 미끄러지는지를 보고 이더리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과연 3,000달러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역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알트코인들은 일단 비트코인의 소나기 안에 있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0억 달러를 메타버스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다들 뛰어들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 메타버스 코인의 붐도 계속된다. 가즈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본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맛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놓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